경제읽기 시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재 탄소 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고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관련 내용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수위가 탄소 중립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또 떨어지고 민생에 대한 압박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개편 후정에 대한 것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 예상 인상가가 있나요? 지금 인수위가 소위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놓은 스케줄표를 보면 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스케줄대로 탈원전이 진행이 된다 하면 2050년, 2035년까지 일단 설명을 드릴까요? 예. 매년 4에서 6% 정도 전기요금이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전이 빠져나간 자리에 재생에너지 등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충분히 소위 가성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평균 350kWh 이 정도 사용하는 집이면 현재 기준으로는 월에 47,00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상태로 만약에 탈원전이 스케줄대로 조정이 된다 하면 앞으로 3년 뒤인 2025년에는 월에서 최대 56,000원까지 그리고 2035년쯤에는 월에 10만 원 이상 내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게 인수위의 전망이에요. 예. 여기에 심지어 물가 상승률은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다. 예. 그리고 원전이 부담하지 못하면 다른 부분이 충분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데 네.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최소한 28년 동안 5배가 오른다는 이제 전망치였는데. 2050년 기준으로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탈원전으로 인해서 어떤 전력 부분을 넘어서 더 확대되면은 국가 경제 전체로도 조금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지적도 있는데 지금 온실가스 배출이 사실 정부 목표보다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런 진단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 인수위가 주장하는 바를 좀 보면 네.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과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년하고 비교하면 4.1% 정도 늘었다는 건데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원전이 충분히 100% 가동되지 않으면서 한쪽에서는 LNG라고 하는 천연가스 네. 이 사용량이 16% 정도 늘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발생한 양이 제법 됐고 원전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석탄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소가 실질적으로는 줄인다고 했는데 더 늘어났다. 이게 인수위가 지금 반박하는 논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여건상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던지 네. 아니면 조수간만의 차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논박이 있는 상황인데 예. 중국에서 한동안 전력이 부족하다 해서 공장들 문 닫는다 했을 때에도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예상한 만큼 돌아가지 않았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인수위가 추구하는 바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뒤집는다라기보다는 예. 신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보자 이런 주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정책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만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현재 40%잖아요. 그래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 또한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이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데 에너지 정책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재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이걸 되묻는다면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결국은 전력 이게 모든 제조업의 근본적인 원자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기초적으로 투입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걸 우려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탄소 중립 그리고 관련해서 완전히 원전에서 벗어나는 시점을 현재 스케줄대로 하면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비공개 보고서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KDI 국책연구원이잖아요. 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탈원전 스케줄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매년 GDP에서 0.5에서 0.7%포인트까지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건 시나리오상의 가정이라고 보아도 예. 장기적으로 볼 때 인수위에서 요 목표치를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인수위에서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 국제사회에 우리가 공언해 놓은 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던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뒤집게 되면 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이 원전이 많은 나라들도 에너지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원전이 다시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좀 선회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두루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시나리오고 가정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유비무환의 자세는 필요하기 때문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저희가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내일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회가 이제 열리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오를 것인지 동결이 될 것인지 네. 관심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가도 있고 물가 상승 압력도 있고 뭐 지금 이미 커진 이제 대출 규모도 있는데 이 변수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네. 일단 외부적인 그 상황만 보면 물가를 봤을 때는 당장 내일 올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예. 3월 물가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4.1%,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는데 예. 문제는 경기가 충분히 살아나고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정무적인 판단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예. 5월 10일에 새 당선인이 그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금리를 올린다는 건 어찌되었든 전방위적으로 그 민생에 좀 팍팍한 그런 요인이 더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창용 총재 지명자가 아직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이 주도해서 금통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들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정확히 이걸 반반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글쎄요 그렇게 조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듯한 인상을 주면 예. 도리어 아 우리 물가 상황이 정말 시급하구나 이런 시그널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텀 쉬고 5월에 가는 것이 차기 금통위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소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0.25%포인트만 올려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급할 때는 그 이후에 0.5%포인트 이상 빅스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 텀 쉬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기준금리는 동결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앞서서 이제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에 0.5% 이상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빅스텝에 대한 네. 그 시사 가능성도 이제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미국이 조금 기준금리가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거나 비슷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이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라는 이제 관측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랑 그 미국과 차이가 어느 정도가 지금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1.25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단이 0.25, 상단이 0.5%니까 요 격차가 조금만 더 벌어지게 되면 네. 그 미국의 경우에는 빅스텝으로 2번만 올려도 상단 기준으로 보면 1.5가 되잖아요. 그 우리가 한 텀 쉬고 미국이 좀 더 달려나간다고 하면 같거나 역전되는 상황이 빨리 올 수 있다. 예. 그래서 국내에 있는 외자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이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물론 미국이 우리보다 현저히 금리가 높다라고 하면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시장에서 이자를 더 쳐준다, 나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요. 예.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황을 보면 환율도 약간 조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창용 총재 지명자 역시 우리가 그렇게 과거처럼 돈이 예. 막 빠져나갈 만큼 펀더멘털이 약하지는 않다. 다만 지금 증시가 좀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네. 해서 향후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이 있다는 걸 두루두루 고려를 하면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긴장감은 가져야겠습니다만 예.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채권 시장이 전망하는 것처럼 딱 예. 5대5로 지금 의견이 나뉘어 있는데요. 예. 이번 한 번은 쉰다고 해서 큰일 나지는 않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금통위가 이제 계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은 지금 3월 물가가 8.5% 이제 40년 만에 또 최고였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가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데요. 네. 그 8.5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예. 8.5라는 숫자가 우리가 81년 이후에 처음 보는 숫자가 맞고요. 최근 5달 동안 미국에서 40년 사이 가장 높은 숫자라는 말씀을 제가 거의 매달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8.5가 끝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아. 왜 그러느냐? 에너지하고 농산물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요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게 뭐 전황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오히려 상황이 종료되면 빠르게 가격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미국 물가를 끌어올리는 두 가지 요인 중에 중고차 가격하고 임대료 이 부분이 좀 조정이 되고 있어요. 전월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현저히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여서 예. 소위 정점 찍고 내려간다, 피크 아웃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미국 시장에서 좀 번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8.5 이전보다도 숫자는 높게 나왔지만 여기가 끝이라면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빅스텝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 거냐 저는 한 달 지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취업자와 관련해서 지난달 이제 3월의 취업자 수가 작년 3월에 비해서 83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게 3월에선 이제 최고 수치라고 네. 밝혔는데 뭐 코로나에서 또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대면 서비스업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취업자가 늘어서 좀 회복 국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총량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월하고 3월은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2월에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가 구직하지 못하면 이분들이 실업자로 잡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업률도 3%로 종전보다 줄었어요. 제법 많이 감소했습니다. 1.3%포인트 줄었고요. 실업자 수 자체도 34만 2천 명 감소를 했고 여기서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게 혹시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예. 비경제활동 인구도 27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즉 취업 시장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고용률이 올라갔다.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초단기 근로자들이 늘어나서 숫자가 착시로 보이는 이런 현상들은 줄여가야 되거든요. 그 16시간 미만으로 주당 일하는 이분들, 요분들의 숫자가 16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를 줄여가는 게 중요할 거고요. 지금 36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 여기서 일자리 얻은 분들이 40만 명 이상 늘었으니까 1, 2월처럼 한 달에 100만 명씩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예. 현재 고용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확산세 때문에 대면 서비스업, 네. 도소매, 음식, 숙박 이쪽이 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게 앞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